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박종훈입니다. 6월 26일 금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뭐 웃으면서 인사는 드렸는데 네. 요즘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좀 무섭습니다. 네. 특히 그 가운데 음식점에서 확진자가 접촉을 하면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 이유가 밀집, 밀접, 밀폐 이 3미를 좀 네. 제한할 수 없는 곳이 음식점이라서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막 음식 드실 때도 마스크를 벗으셔야 하니까 더 걱정이 안 벗고 됩니다. 먹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개발하면 대박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위험을 좀 피해보자고 음식점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이 나왔는데 네. 별 방안이 다 나오죠. 네. 그중에 하나가 식사 시간 이부제예요. 맞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이 12시부터 1시 사이인데요. 그렇죠. 이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1부는 11시 반부터 12시 반, 2부는 12시 반부터 1시 반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일단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께서는 혼잡한 시간 피하셔서 배고프면 조금 일찍 네. 좀 배부르시면 조금 늦게 식사하시는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식당을 찾으셨을 때도 또 이왕이면 좀 한 방향으로 앉아주시고요.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네, 어렵지만 마주보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앉아주시고 또 테이블 간의 거리두기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덧붙여서 음식점에서도 일일 2환기. 네, 이환기. 그러니까 하루에 환기 2번 이상 네. 그리고 소독도 1회 이상 하는 걸 권고한다고 하고요. 음식점을 방문하는 여러분들도 손 씻기 그리고 소독 네.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점 참고하십시오. 네, 이런 작은 실천들을 잘 해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합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요즘 같은 때는 좀 유난을 떨어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유난 네. 떠는 게 요즘엔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꼭 그렇게 유난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저기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요즘 제일 궁금한 게 이제 날씨인데 오늘은 더울까, 오늘은 비가 올까 그렇거든요. 오늘도 덥겠죠? 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인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에 산발적으로 내리던 빗방울을 마저 그치면서 대체로 흐린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꿉꿉한 데다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 불쾌감이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7도, 아산 28도, 세종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일일 일강이라는 얘기가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수 비의 조금은 좀 난해한 네. 뮤직비디오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면서 재미있게 웃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꼭 일일 일강이 아니더라도 네. 하루 한 번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런 일들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이제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뭐 특히 여성분, 네. 남성분들도 요즘에 많이 그런다 그러는데 일일 일팩 그리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햇볕에 나가서 이제 햇볕 쏘이는 거를 이제 일일 일광욕 뭐 이런 발음이 것들, 어려워요. 예, 이런 것들도 다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뭐 환경을 위해서 일일 일환경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일일 일계단 네. 그리고 책을 좀 가까이 하고 싶은 분들은 일일 일쪽 등등 뭐 한쪽만 보면 됩니까? 뭐 한쪽씩이라도 네. 보겠다. 그리고 뭐 일일 일명상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글쎄 하루에 하나 꼭 뭔가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자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입니다. 일일 일강이 대세 내가 꼭 하는 이것 결국은 하루 중에 내가 꼭 이거는 한다. 네. 뭐 이걸 먹는다, 이거를 실행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네. 사진 사연.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네, 보내주세요. 예, 오늘 잘했다. 네. 자, 오늘 첫 코너입니다. 날 따라와요인데요. 예, 그 저희 아침이 좋다에 상큼함을 상큼함. 담당하는 네. 예, 이은주 리포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상큼함에 너무 행복해하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일 일강 얘기하면서 하루에 꼭 한 가지씩 하는 것들 좀 얘기하는 이은지 네. 리포터는 어떤 걸? 아, 저는 거창한 건 아니지만 네. 또 저를 상큼함의 대명사라고 해주시니까 매일 상큼해지고 싶어서 일일 1과일을 실천하고 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거 오늘 괜찮다. 체리를 좀 먹고 왔거든요. 이야. 그리고 제가 서산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하루에 한 번씩 식탁에 올리고 있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가 뭔가요? 뭔가 서산의 좀 맛있는 특산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치 드는데요. 싸왔나? 뭘까요? 네, 서산에서 수확되는 아주 싱싱한 농작물인데요. 예, 예. 이 포슬포슬한 맛을 자랑하는 이것, 또 알싸한 맛을 자랑하는 이것, 이 두 가지가 서산이 품은 보물입니다. 예상이 되시나요? 네, 뭐 포슬포슬 알싸하니까 딱 바로 감이 오죠. 네. 사람 되고 싶어서 그걸 아, 먹어야 돼. 알싸한 그것은, 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니까 눈빛이 그만해 뭐 이런 눈빛인데. 눈치를 채신 것 같지만 제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잠깐만 네. 쉴 해주시고요. 여러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나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따가운 햇볕이 내리쬐는 초록이 무성한 어느 여름날. 내포 문화의 중심지이자 비옥하고 평평한 토지를 자랑하는 서해안의 낙토, 충남 서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서산에서만 캘 수 있는 보물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서산하면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연 제 예상이 맞을지 빨리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 보물을 찾아 향한 곳은 서산시 인지면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이거 마늘 아니에요? 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요거 마늘 아니에요? 마늘이죠. 마늘인데 크기도 크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서산 육종 마늘이에요. 이거. 그렇습니다. 서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 그 주인공은 바로 육족 마늘입니다. 서산은 예로부터 한지역 육족 마늘의 주산지였다는데요. 연간 15,000톤의 마늘을 생산하면서 충남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네요. 이거는 크기가 주먹만 해가지고 보니까 한 18쪽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것도 육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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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육종. 오, 진짜 육쪽이다. 어머님, 이 육쪽 마늘은 언제 수확해요? 6월 달에요. 7월 달에 또 이렇게 말려서 다 이제 이렇게 품에 이렇게 파는 거 그런 거 하죠. 씨알이 굵은 서산 육족 마늘.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이 육쪽 마늘이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서산 육종 마늘은 맛과 향이 좋으며요. 황토밭에서 자랐기 때문에 해풍을 맞고 자라가지고 좀 질도 단단하고요. 또 그 항균 효과가 있는 알리신 함량도 풍부합니다. 한번 드셔보실래요? 지금 생으로요? 예, 제가 까드릴게요. 제가 생으로는 먹어본 적이 많진 않은데 맵지 않을까요? 야, 이 자리에서 마늘을 바로 까서 지금. 아주 맵진 않은데 그 특유의 알싸한 향은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렷해요. 고기류 잡술 때 육종 마늘 썰어서 이렇게 같이 잡수셔도 되고 주스 같은 것도 만들어 잡수셔도 되고 이건 좀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운맛과 달콤한 맛이 어우러진 서산 육족 마늘은 쪽이 단단해서 저장성도 좋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엔 녹음이 우거진 서산의 동쪽 끝 운산면으로 향합니다. 수확하신 것 같은데요? 혼자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바쁘게? 감자 캐고 있어요. 감자요? 네. 하지 감자예요. 오, 크죠? 알이 엄청 크죠? 우와. 서산이 품은 두 번째 보물은 바로 팔봉산 감자입니다. 아니 지금이 팔봉산 감자 나오는 딱 그때인가 봐요. 지금 많이 바쁘시겠어요, 그러면. 예, 내일부터 비 온다고 하니까 장 맞으면 감자가 전분이 많아서 다 썩거든요. 비 오기 전에 빨리 걷어야 되는군요. 네네. 서해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팔봉산 기슭,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팔봉산 감자. 매년 6월이면 감자 축제로 마을이 떠들썩했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무산됐는데요.
하지만 농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속에 숨어있던 감자가 트랙터가 딱 지나가면서 저렇게 우와, 오 신기하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 쫙 감자 수확 도와드리고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출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저도 감자 수확에 나섰는데요. 트랙터가 지나가면서 캐놓은 감자를 한 알 한 알 빠짐없이 자루에 담는 게 오늘 저의 임무입니다. 이거 한 포대 다 채웠어요. 네, 잘했어요. 더 채워요. 더 채워야겠다. 팔봉산 감자는 서늘한 해양성 기후와 사제 양토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유난히 맛이 좋다는데요. 단단하고 포슬포슬한 맛이 전국 감자 중에서 최고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안 해본 게 없는데 감자도 저한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아예 일 안 할 것 같은데 잘하네 아주.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기. 어때요? 제 거 왜 버리신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벌레가 먹어서 그래. 농약을 안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좋은 감자를 많은 분들한테 널리 알리고 싶은데 네. 이 판로가 어떻게 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가지고 축제를 안기로 했습니다. 또 우체국이나 저희 서산 팔봉영농조합에 택배 주문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나니까 좀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사장님. 이은주 씨를 위해서 이 감자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십시오. 저를 위해서요? 감자를 요리를요? 예. 빨리 가볼까요, 그러면? 예. 열심히 일한 자 즐겨라! 갓 캐는 싱싱한 감자가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게 그냥 감자도 아니고 다 팔봉산 감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팔봉산 감자는 분이 톡톡톡톡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음직스러워요. 먹어보면 또 담백하고 맛있어요. 먼저 감자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찐 감자부터 먹어볼까요? 분이 터진다 하셨는데 뭔가 했더니 폭신폭신하고 포슬포슬한 맛이 다른 감자에 비해서 확실히 나네요. 그래서 수미라는 감자, 팔봉산 감자 유명하죠. 아우 촉촉해. 그렇죠. 맛있죠. 으깬 감자에 갖은 채소를 넣어 한 입 크기로 빚어 튀겨낸 크로켓도 별미죠. 겉으로 보기만 해도 바삭바삭한 이 겉표면이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요거. 맛있죠. 이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요. 그리고 아이들 해줄 때는 치즈 넣어서 해줘도 좋아해요. 와, 채소 안 먹는 아이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부드럽다. 비 오는 날 유난히 더 생각나는 감자전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쫀득하면서도 바삭한 맛에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고소하다. 맛있죠. 닭도리탕, 닭볶음탕. 하긴 닭볶음탕에 또 감자 먹는 묘미가 있잖아요. 감자하고 닭볶음탕하고는 찰떡궁합이죠. 이게 또 다르네. 이게 또 매콤한 양념에 약간 이게 스며들어 있으니까 칼칼함도 있고. 완전히 또 다른 옷을 입었어요, 감자가. 어떻게 요리해도 맛있는 감자, 이게 바로 팔색조 매력이죠. 이렇게 맛있는 팔봉산 감자를 다양한 요리로 먹을 수가 있었네요. 네, 지금 이 시기가 최고 먹기 좋고 구입하기 좋을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세요. 이렇게 맛있는 팔봉산 감자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맛있게 즐길 수 있거든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마저 먹어야지. 서산의 자랑, 신선한 육종 마늘과 감자를 시중보다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중간 유통 단계를 생략한 지역 직거래 판매장입니다. 이야, 이 싱싱한 서산의 농산물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저 서산 지역의 농민들이
재배해서 수확한 거를 그날 진열해서 매일매일 직거래 장터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장을 보러 외출하기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직거래 매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우리 서산의 농산물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각 지역의 그 농협에 이렇게 찾아주시든가 전화를 해주시면 언제든지 택배로 이렇게 보내주실 수 있고 또 인터넷에도 구입 가능한 그런 지금 그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믿을 수 있는 서산의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수많은 농가들이 코로나19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땀과 노력이 담긴 농산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농민들에겐 희망의 씨앗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역 농산물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밀짚 모자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은주 리포터 나오면서 항상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럽죠. 오늘은 둘이서 계속 한숨을 쉬었어요. 감자 요리를 그렇게 종류대로 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우,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감자 그리고 실한 마늘이 한창 수확 시기긴 한데 네. 농가에서는 오히려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으시다고요. 그렇죠. 네, 많은 농가가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이 코로나19 여파로 농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또 어렵게 수확을 하더라도 소비가 원활하지 않고 또 설상가상으로 이른 장마까지 닥쳐서 농작물 관리에도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데요. 네. 참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말과 7월에 축제 네. 감자와 이제 그 마늘 축제가 있는데 축조가 취소되면서 이제 팔로도 좀 걱정이 된다고 그러죠. 네. 네, 매년 이맘때쯤이면 서산에서는 그 팔봉산 감자 축제, 네. 또 육종마늘 축제가 열려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북적북적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농민분들의 한숨이 더 깊어지고 있죠. 저희도 정말 아쉬운데요. 뭐 축제는 즐기지 못하더라도 이 서산의 맛있는 특산품을 즐기고 하시는 분들은 구매 방법이 또 다르게 있겠죠. 네, 방법이 있죠. 네. 제가 아까 다녀온 직거래 판매장을 이용하셔도 네. 되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택배 서비스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맛있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농가에서는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좋고 모두가 행복한 일 이게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서산은 서산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스산이라고 읽어줘야 좀 스산. 정겨운데. 자, 오늘 날 따라 와요에서 서산의 보물입니다. 서산의 육종마늘 그리고 팔봉산 정말 틈실한 감자까지 감자.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퀴즈 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는 소통하는 시간이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고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퀴즈는 서산에 가서 감자 요리의 끝판왕이 된 네. 끝을 맛보고 온 이은지 리포터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자도 참 맛있었지만 제가 그 생마늘을 씹어 먹던 네. 그 에너지를 담아서 사람 돼서 오셨어요. 네. 자, 퀴즈의 세계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5개의 문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오늘 날 따라와요에서 서산 팔봉산 감자 요리를 선보였는데요. 조리한 재료를 잘게 썰거나 감자 등을 으깨서 주물러 빚은 뒤 달걀과 빵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낸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크로켓, 2번 그라탱, 3번 리조또. 사실 이 음식을 부르실 때 뭐 네. 잘못된 표기긴 하지만 원래는 고로케라고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빵도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 이 이름이 변형돼서 고로케라고 불린다고 하니까 좀 비슷한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저것이 네. 고로케. 네. 그렇게 힌트를 주시는군요. 네. 근데 고기 세 가지가 다 맛있는 거네. 네. 자, 감자 요리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크로켓입니다. 크로켓은 짭짤하거나 달콤하게 만드는 작은 튀김 요리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디저트 과자인데요. 야채류와 육류, 어류 등 모든 종류의 재료를 사용해 만들 수 있습니다.
크로켓 중에 가장 기본이 앞서 봤던 그 네. 감자 크로켓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잘 쪄낸 감자에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예쁘게 빚어보는 것도 좋은 놀이가 될 것 같고요. 또 팔봉산 감자가 제철을 맞았으니까 이번 주말에 이 팔봉산 감자로 또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빚어보는 것도 좋은 놀이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네. 다 빼고요. 그냥 아까 그 틈실한 감자 찐 거라도 먹어봤으면 찐 감자. 찐 거라도. 소금 안 찍어도 돼, 그냥. 네. 이렇게 배고플 때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네. 너무 배고파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 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길가에 관상용으로 많이 심으며 흰색, 분홍색, 자주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1번 방울꽃, 2번 천일홍, 3번 코스모스. 뭐 국화과라고 그러니까 네. 뭐 그 꽃인 것 같고 좀 제일 익숙한 꽃인데 이 꽃은 이렇게 똑 따서 따면 안 되지만 예전에는 푹 하면 이제 프로펠러처럼 돌기도 했었고 아. 노래가 있어요. 네. 딴딴딴딴 한들 비어 있는 길. 코. 예. 네. 한 그런 꽃이네요. 네, 또 특히 가을에 참 아름답게 그렇죠. 피는 그런 네. 꽃이잖아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이며 관상용으로 들여온 귀화식물인데요. 속명 코스모스는 히라버로 카오스에 대응되는 말로 질서 정연함 또는 장식을 의미하며 우주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 코스모스 하면 뭐 제가 날린 얘기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가을 운동회가 먼저 생각이 딱 나는데 맞아요, 네. 요즘에 꽃 피는 시기가 좀 다양해졌고 좀 새롭게 다양한 코스모스를 좀 만들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봄부터 가을까지 코스모스가 핀다고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폈는데 가을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꽃말이 너무 예쁩니다. 코스모스 꽃말이 순정. 순정. 예, 이 어머나. 청초한 순수한 느낌이 드는데 코스모스 갑자기 이제 추억 떠오르지 않습니까? 추억 생각하시면서 코스모스 한번 또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3번이나 얘기했네요. 네. 자, 이제 3번째 문제로 가야 될 텐데 3번째 문제 궁금합니다.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동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개구리나 곰, 뱀처럼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죠. 그렇다면 여름이 되면 여름잠을 자는 동물이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네. 봄, 가을에는 뭐 춘곤증은 좀 오긴 하지만 길게 잔다는 건 아니고 이제 네. 겨울에 추우니까 잔다. 여름에 더우면 잠 안 잘까요? 잠 오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게 추워서 좀 길게 자면 더위 타면 더위 타는 짐승 갑자기 누구 흉내를 내는 거야? 차지 않을까? 네, 뭐 겨울잠 있듯이 여름잠도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름에도 뭔가 이렇게 더위를 피해서 자는 동물이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여우 원숭이나 도롱뇽, 악어 등은 너무 덥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이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여름잠을 자는데요. 여름잠을 자는 동물들 중 제일 작은 달팽이도 날씨가 덥거나 건조해지면 몸이 쉽게 마를 수 있어서 그늘진 곳에 달라붙어서 여름잠을 잔다고 합니다. 사람도 꿀잠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우면 상당히 기분이 화나죠. 나쁘잖아요. 화나요. 네, 그래서 겨울잠이나 여름잠을 자고 있는 동물을 억지로 깨우면 에너지 소비를 갑자기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 산에서 잠자고 있는 동물을 아. 본다면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래 겨울잠 자는 개구리도 깨우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깨우지 맙시다. 잘 때는. 네. 그 대신 학교 가거나 출근하는데 늦으면 그때만 깨우는 그때 걸로. 꼭 깨워주셔야죠. 네. 자, 이제 벌써 4번째 문제로 넘어가는데요. 문제 잘 풀고 계시죠? 갑니다. 4번째 문제 주세요. 자, 네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고 재방출해 대기와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대기 중의 가스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바이오가스, 2번 탄산가스, 3번 온실가스. 뭐 보기 3가지가 다 익숙하긴 한데 네. 이 대기를 감싸잖아요. 그러니까 하우스처럼 뭔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하우스가 네. 원래. 그거하고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 뭐 가스를 이렇게 감싸서 그러면 이제
따뜻해지고 그러면은 뭔가 따뜻한 하우스를 느낌이 그렇게 드는 거. 만드니까 네. 이 뭐 온기가 온도가 느껴지는. 온도가 좀 네. 높아가지고. 올라갈 것 같기는 해요. 실하네. 자, 힌트 잘 듣고 정답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란 지구 대기를 오염시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가스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주된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프레온 등이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는 자원을 생산하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할 일들 플라스틱 제품을 좀 사용 줄여야 되겠죠. 네. 일회용품 그리고 이제 식물성 식단을 좀 실천을 해주시고요. 쓰지 않는 전자제품 이제 코드 좀 뽑아서 에너지 절약을 하시는 거 좋겠고 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하시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인데 뭐 돈도 절약되고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구를 위해서 우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참할 거 요즘에 참 많죠? 그러니까요. 자 이제 어느덧 5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것에 관심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 피부와 관련된 문제로 마지막 문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3, 2, 1. 주로 사춘기에 얼굴에 도톨도톨하게 나는 검붉고 작은 종기로 털 구멍이나 피지샘이 막혀서 생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주근깨, 2번 여드름, 3번 두드러기. 잠시 후 건강톡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볼 네. 건데요. 뭐 청춘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성인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고 얼굴에 이거 하나만 나도 하루 종일 자신감이 네. 하락되잖아요. 네. 아재 개그로 따지면 요거 친구 중에 고드름이라고 있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한데? 아재 개그예요. 네. 그 줄임말로 등에 나면 또 등드름, 네. 팔에 나면 팔드름. 아이고. 반갑지 않네요. 네. 아유. 자, 이것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여드름입니다. 여드름은 털을 만드는 모낭에 붙어있는 피지선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얼굴, 목, 가슴 등에 많이 발생하며 사춘기 청소년에게서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예윤지 리포터 가기 전에 이제 꼭 한 가지 묻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마늘 먹은 얘기 본인도 했잖아요. 네.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워 먹거나 아니면 다른 음식들하고 조합해서 먹는 마늘이 네. 있지만 네. 그냥 그것도 육종 마늘이 네. 크잖아. 한쪽을 그걸 우둑하고 먹었단 말이죠. 네. 맛이 괜찮았어요? 일단 그 매운맛에 확 이 정신이 확 깨면서 잠이 달아나면서 와 활력이 생기기는 생기죠. 진짜로요? 그리고 그 순간 고기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거 고기랑 먹으면 딱이겠다. 딱이겠다. 그 감자 요리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감자 요리 중엔 기본 중에 기본 찐 감자. 찐 감자. 그게 최고죠. 아우 침 고여. 야, 저 마늘 먹고 정신이 확 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늘 먹으면 사람이 되나 봐. 자, 일리가 오늘 있네요. 네. 서산의 좋은 소식 그리고 퀴즈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현지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일일 일각이 그렇죠. 대세 내가 꼭 하는 이것은인데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번 꼭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마시고요. 억지로라도 좀 스트레칭을 하려고 노력도 하고 일일 일 뭐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한 번 꼭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먹고요. 네. 필요하죠. 네. 하루에 한 번 집안일을 한 가지씩. 와. 하루에 한 번 네. 참을인자를 씁니다. 요즘에 화난 일도 많으니까 어머, 서로들. 네. 이렇게 결정적인 거는 하루에 한 번 사랑하기. 사랑하기. 누군가에게 사랑 표현하는 거 참 좋지 않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루에 한 가지 꼭 하는 일이 있는지. 네. 근데 아까 저희 집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진 않지만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행복한 거잖아요. 네, 너무 행복하고 중요한 네.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진 사연 쭉 보내주시죠. 하루에 한 번 나는 꼭 한 번이 아니어도 좋은데 네. 하루에 꼭 이거는 한다라는 게 있으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 톡톡 시간인데요. 네.
이 날씨가 더워지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니까 피부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뭐 좀 자꾸 고민되는 분들 많은데 요즘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럼요. 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가 이제 필수가 되어버리니까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시면서 뭐 입 주변, 요 턱, 밑에. 그리고 볼 쪽에 여드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뭐 여드름 하면 뭐 나는 아직 젊어서 여드름 나는 거야. 뭐 네. 청춘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이 많이 나기도 하거든요. 네. 자, 오늘은 여드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드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피부과 전문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퀴즈에도 여드름이 나왔었는데 네. 이 여드름 하면 이제 사춘기 때 저희 시절엔 특히나 그랬거든요. 사춘기의 대명사라고 불려졌는데 성인에게도 요즘에 이제 많이 흔히 보이는 이제 피부 질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드름 여드름이라고 우리가 난 건 알지만 네.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여드름은 뭡니까? 보통 여드름이라고 하면 예. 우리 이제 피부에 모피지선 구조물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네. 좀 어렵죠. 네. 이 모피지선 구조물이 뭐냐면 예. 우리 피부에는 솜털이 있어요. 남자건 네. 여자건 자세히 보면 솜털이 있는데 네. 그 솜털이 전신에 있는데 얼굴, 가슴, 등, 어깨, 목 부위에는 네. 그 솜털과 더불어서 우리의 피부의 기름을 피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 기름을 만들어내는 기름샘인 피지선이라는 게 있는데 털주머니에 그 피지선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털 주머니와 네. 그다음에 피지선을 네. 모피지선 구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게 여드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피지선이 있는 털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는 거 단순히 피부에 그렇죠.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었네요. 그러면 왜 하필 그곳에 염증이 생기나요, 그래요. 도대체? 궁금한데, 저게. 네. 보통 이제 남자건 여자건 사춘기가 되면 이제 2차 성징이 발현하면서 예. 남성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는데 네. 그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이제 그 모피지선 구조물의 피지선에서 피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 이제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피지선에서 만들어진 피지가 그 통로를 따라서 피부 표면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데 그 배출이 돼서 그 피지가 피부 표면에서 이제 우리 피부에 보호 장벽이라는 보호막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공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피지량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 또 이 피지가 빠져나오는 통로 안에 그 상피세포가 있는데 예. 이 상피세포가 굉장히 증식을 해서 탈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로 안이 되게 번잡해져요. 피지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이 상피세포가 탈락된 각질세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네. 얘들이 결국은 만나가지고 하나의 딱딱한 기름 덩어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면포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보통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여드름을 짜보면 네. 마치 참깨 모양으로 무슨 덩어리가 네.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면포라고 부르는 건데 네네. 그게 이제 이 모공 안에 정체가 돼 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지금 화면에 여드름균들이 나오는 예. 그렇죠. 저게 이제 단계인데 예. 예. 여드름균들이 이제 이 면포에서 이제 증식을 하면서 네. 그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야, 이 화면으로 만나보니까 좀 이해가 더 잘 네. 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분출을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염증이 되는 거라는 네. 얘기잖아요. 아유. 이 차량들 병목 현상하고 비슷하네요. 거기 모여 있다 그러게요. 보니까. 네. 근데 여드름이 뭐 아까도 이제 등드름 우리 이은주 리포터가 얘기했지만 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등에도 생겨서 고생하는데. 얼굴 말고 뭐 등, 뭐 다른 부위에 어디 네. 생기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모피지선 구조물이 있는 부위가 네. 얼굴, 가슴, 등, 어깨, 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오. 그래서 이 피지선 결국은 피지선이 기름샘이 있는 부위에는 다 어디든지 생깁니까? 여드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슴에도 생길 수 있고 등드름도 생길 수 있고 이 어깨에도 잘 생기고 어깨에도. 그래서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본격적인 여름이 되면 네. 수영복도 입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등드름이나 몸에 있는 여드름 있는 분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할 시기이죠. 이때부터가. 그렇겠네요. 야. 특히 여성분들은 네, 더더욱이. 아우, 네. 고민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날씨가 더워지면서 겨울보다는 좀 더워질 때 또 여드름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게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우리 이 여드름의 어원을 보면 예. 여름에 나는 부스럼이다. 또는 이해가 확 되네요. 피부에, 네. 피부에 열이 들었다. 열드럼. 그래갖고 네. 우리 조상님들은 예전부터 이미 여드름이란 질환이 네. 더운 계절에 여름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미리 이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왜 여름에 여드름이 심해지냐면 일단은
날씨가 기온이 높아지면 네. 피지 분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굉장히 강해지고 또 아무래도 여름이 되면 야외 활동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피부에서 피지 분비는 많아지고 각질층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바로 이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심해지고 또 선크림 있잖아요. 선크림. 겨울에는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데 덜 바르죠. 예. 여름이 되면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의외로 시중에서 판매하는 선크림들 중에 이렇게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의 선크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크림도 여름이 되면 많이 바르다 보니까 네. 여름에 여드름이 더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뭐 서로들 얘기하는 와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제 피지인데 네. 이 피지 말고도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또 있을까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드름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는데 이제 유전적인 요인은 이제 제일 큰 게 뭐냐면 지성 피부라고 있잖아요. 네. 지성 그렇죠. 피부는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 피부의 특징은 첫째로 피지 분비가 굉장히 과다한 피부고요. 그다음에 둘째로 이제 이상각화증이라 그래서 네. 피부의 각질층이 모공을 틀어막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즉 아까 정체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사실 여드름이라는 게 소통이 잘 안 돼서 네네네네. 되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피지 분비와 네. 그다음에 모공을 막는 비정상적인 각질층의 구조를 이상각화증이라 하는데 네. 요거는 유전적인 소인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생이더라도 한 반에 보면 어떤 학생은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게 나고 유독 많이 나는 네, 어떤 학생은 여드름이 별로 안 나고 네, 그거는 네, 유전적으로 지성 피부를 타고났느냐 안 타고났느냐 네.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면포가 형성이 돼 있다 보면 이제 여드름균들이 굉장히 번식하기가 좋은 상황이 되니까 네. 이제 여드름균들이 염증을 유발하게 되는 세 번째 조건이고 그다음에 네. 후천적으로 외부적인 조건인데 이게 네. 또 많이 작용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장품, 세안제, 스트레스, 식습관 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드물긴 한데 여드름은 원래 피부병입니다. 네. 피부병인데 간혹 드물게 내부 질환 문제로 여드름이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도가 높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여성분들의 난소에서 굉장히 과다하게 그 안드로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네네. 다낭성 난포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예. 그것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심한 난치성 여드름이 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빈도수가 전체 여드름에 봤을 때 굉장히 적지만. 적습니다. 네. 네. 와, 생각보다 이 여드름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도 딱 귀에 가장 잘 들렸던 게 화장품을 또 잘못 사용하면 여드름이 그러게요. 생긴다고 하니까 네. 어떤 화장품이 또 여드름을 유발시키나요? 보통 이제 화장을 성인 여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보면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여학생들도 그렇죠. 색조 화장을 막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쿠션. 그리고 남자분들도 스킨 로션은 물론이고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선크림이라든지 비비크림도 비비. 바르는 예. 분들이 계시죠. 근데 네.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두꺼운 색조 화장품 대표적으로 이제 비비나 쿠션이 네네네. 굉장히 이제 열풍을 일으켰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감추고 싶은 피부의 결점을 그런 두터운 색조 화장품이 잘 가려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근데 보면 기초나 이런 색조 화장품들 중에 그 성분들 중에 피부에 바르면 그게 모공 안에 들어가서 피지와 결합해서 면포를 더 촉진시키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기름 성분들이 있고요, 영양 성분들이 네네네. 그리고 피부의 발림감을 좋게 하는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성분을 피부에 더 잘 흡수시키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첨가물로 넣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막상 피부에서는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쉽게 생각하면 피부를 굉장히 잘 가려주는 제품들, 비비나 쿠션, 뭐 파운데이션, 컨실러 같은 것들은 보편적으로 여드름을 잘 유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건성 피부용 제품을 쓰면 건성 피부용 제품은 이 건성 피부용 제품 그 안에 영양 성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이미 내 피부는 지성 피부인 사람들은 피부 분비가 많은데 영양분이 많은데 네. 거기다가 영양분을 더해주니까 여드름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화장품들이 이런 제품들이 주로 이제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병원에 진료를 하다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중학생,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 얼굴에 이제 한참 여드름이 날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걸 가리고 싶어서 자꾸 이제
더 컨실러나 가리게 되죠. 파운데이션 가리게 되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성인들 중에도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별로 안 났었는데 오히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화장을 하면서부터 여드름이 심하게 난다. 그러면 내가 쓰는 제품이 혹시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남자지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아침마다 분장을 좀 하게 돼요. 이왕이면 좀 여러분들한테 예뻐 보이려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뾰루지가 조금씩 나기도 하고 네. 이게 지우는 게 참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뭐 지성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복합성인지 건성인지 본인의 피부 타입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네요. 그렇죠. 이제 피부를 보통 이제 지성, 건성, 중성으로 나누는데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은 피부를 의미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성 피부, 그 반대되는 개념이 건성 피부인데 예. 건성 피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예. 많은 분들이 수분이 부족한 피부를 건성 피부로 그렇게 오해를 알고 하는데 많이 그게 있죠. 아니라 실제로는 피지 분비가 적은 피부가 건성 피부인데 즉 기준은 하나입니다. 피지로 그렇죠. 판단하는 피지 분비가 거군요. 많으면 지성 피부, 적으면 건성 피부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성 피부 중에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라는 타입이 있어요. 네. 즉 피지는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분이 부족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제로는 지성인데 한편으로는 번들거리면서 또 어떤 때는 건조하고 당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시죠. 네네. 그래서 이런 수부지인 분들이 건성 피부 타입의 화장품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드름이 막 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내 피부가 참 헷갈린다. 지성 같기도 하고 건성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제일 정확한 방법은 가까운 피부과를 찾으셔서 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피부 타입을 진단받는 게 제일 정확하겠고 그 타입에 맞춰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게 내 건강을 피부를 지키는 데 지름길이 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방송용 메이크업을 보면 네. 보통은 분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지성 피부용, 뭐 건성 피부 따로 구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기름이 많이 함유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지성 피부를 가진 방송인들은 만성적으로 성인 여드름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겠죠. 그렇군요. 야, 근데 네.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지금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전 지성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야 피부에 대해서 오늘 궁금증 다 풀어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직접 혹시나 뭐 내가 판단하기에 조금 지성 피부인지 여드름 피부인지 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화장품을 네. 또 여드름용 화장품을 고르는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지성 피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름이 많은 피부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번들거립니다. 물론 이제 수분이 부족한 분들은 건조한 느낌 들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일단 번들거리고 건성은 건조하고 메마르겠죠. 예.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뭐가 있냐면 모공 있잖아요, 모공. 예. 네. 지성 피부 분들은 모공이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건성인 분들 모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여드름이 나는 분들도 있지만 조그만 흔히 우리가 뽀로지라고 부르는 것들이 네. 사실은 작은 형태의 여드름이거든요. 네. 그런 여드름들이 뭐 생리하기 전이라든지 피곤할 때라든지 이렇게 몇 개씩 들락날락한다. 그러면 내 피부는 지성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성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이제 화장품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요새는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어플을 이용해서 이게 내 피부 타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전성분을 보는 게 중요한데 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화장품을 보고 그 몇 시까지가 되는 전성분이 이게 유발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제일 손쉽고 간단한 거는 화장품 겉 포장지에 네. 논코메도제닉이라는 네네네네. 얘기가 돼 있으면 네. 논코메도제닉을 코메도제닉. 라틴어로 여드름 유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제품은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이 안 들어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화장품을 이제 보통 고를 때 네. 많은 분들이 뭔가 피부에 트러블이 나면 고가의 명품 화장품을 쓰면 내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 네. 이런 오해를 하는데 네.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데 그게 하필이면 내 피부 타입과 반대인 건성 피부용 제품이다 그러면 오히려 비싼 돈을 들여서 내 피부에 더 여드름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중저가 제품이더라도 네. 오히려 내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더 현명한 화장품을 고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브랜드보다는 이제 피부에 맞는 네.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 왜 저 혈액형도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네. 똑같이 내 피부도 피부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체크를 네.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정확한 내가 타입. 어떤 네. 타입인지 아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뭐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고 스트레스, 또 사람 네. 만나다 보니까 이제 술자리도 좀 있고 하다 보면
여드름이 조금 더 날 때가 있어요. 음식 때문에 그런지. 그 스트레스하고 식습관도 여드름하고 관련이 있겠죠? 있습니다. 보통 흔히들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예, 예. 이 여드름도 아주 직접적으로 여드름의 스트레스도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잘 규명이 돼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코르티솔이라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 코르티솔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서 이제 피지도 많아지고 각질이 두꺼워지는 이상각화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드름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이제 시험 기간에 네네. 그다음에 어른들 같으면 뭐 전날 야근을 했다든지 네네. 아니면 좀 밤늦게까지 회식을 했다든지 그래서 다음 날 좀 여드름이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음식과 여드름도 이제 서로 연관이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물론 모든 음식이 다 작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대표적으로 화면에 이제, 나오네요. 예, 네. 이제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라 그래갖고 이거는 뭐냐면 먹었을 때 혈당을 급격히 높여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초콜릿, 뭐 초코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가 이제 해당이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우유와 유제품이 되겠는데 네. 이제 유제품 중에서는 뭐 치즈라든지 크림치즈, 아이스크림 같은 게 네. 있는데 이거는 우유 안에 그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하고 IGF-1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여드름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중에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것이 풍부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테이크 같은 육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여름철 되면 이제 몸짱 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열심히 만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단백질 먹죠.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하필이면 우유에 타서 많이 드시는데 이 대부분의 단백질 보충제 안에 이런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같은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그것도 우유에 타서 막 섭취를 하니까 갑자기 이제 몸을 만들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 때 아닌 여드름이 나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블 A네, 더블 A.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음식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거든요. 고기도 좋아하고 특히나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은 참 뭐, 많이 먹게 네. 되는데 이런 음식들은 혹시 여드름이 좀 났을 때만 피해주면 좀 완화가 될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피부과 교과서에 음식과 여드름은 상관이 없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최근에 이제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꼭 연관이 없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음식들이 작용을 받는 분들도 있겠다 이제 그런 설이 이제 많이 대두가 있고 이제 좀 네네.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특정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 음식들이 내 여드름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본인이 볼 때 확실하게 들면 그 음식에 한해서 중단을 하거나 또 중단을 할 수 없는 종류의 음식이면 줄이거나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드름이요, 이제 모양을 보면 네. 사람마다도 다르고 날 때마다 다른 게 조그마한 좁쌀 모양도 있지만 네. 어떤 건 좀 큼직하고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커다란. 골마서 아프고 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다 다른가요? 그게 여드름도? 네. 여드름이 이제 그 초기 여드름하고 이제 진행된 여드름에 따라서 모양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 초기 여드름은 이제 면포성 여드름이라 그래서 좁쌀 모양의 여드름이죠. 그래서 예. 이거는 이제 그 모공 안에 피지가 정체돼서 그 면포가 형성돼, 즉 염증이 생성되기 전 단계 여드름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볼이나 턱이나 이마에 보면 오돌오돌하게 이제 좁쌀 모양으로 생기는 여드름을 이제 초기 면포성 여드름이라는데 그 면포성 여드름도 그냥 좁쌀 모양의 화이트 헤드, 백색 면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코에서 특히 잘 보이는 이 면포가 열려서 까맣게 보이는데 이게 떼낀 게 아니라 그 모공 안에 있는 피지가 공기하고 접하면서 이게 산화가 돼서 까만색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헤드라는 것도 역시 초기 여드름의 일종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면포성 여드름에서 여드름균들이 번식을 하면서 염증이 진행이 되다 보면 점점 이제 결절성 여드름의 형태로 변하는데 이때는 이제 여드름이 붉어지고 우둘두둘 튀어나오게 되고 심하면 노랗게 이제 농이 잡히는 농포성 여드름으로 이제 점점 진행이 되겠죠. 이런 이제 농포성 결절성 여드름들은 이제
그 흉터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여드름들은 가급적이면 병원에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여드름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사춘기이긴 네. 한데요. 요즘에 사춘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여드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예. 원래 이제 여드름을 청춘의 심벌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피부과를 찾는 환자분들 중에 여드름 그 전체 비율 중에 성인 여성 여드름 환자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성인 여드름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 여성들한테 더 흔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턱이나 입 주변에 많이 나고, 아하. 그다음 주로 이제 면포성 여드름, 즉 좁쌀 여드름 형태로 많이 예, 오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피부 타입이 수부지, 수분 부족형 지성인 분들. 그러니까 본인의 피부 타입을 오해하고서 화장을 잘못해서 네. 여드름 이런 성인 여드름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인 여드름은 외부적인 요건이 많이 작용하는 여드름이기 때문에 사춘기 여드름보다는 치료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 이제 뭐 여드름도 여드름이지만 이제 세안을 잘하면 된다 네. 해서 이제 세안제 좋은 거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히려 세안제가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세안제는 피부 깨끗하게 해주는 게 세안제 아닙니까? 원래 이제 여드름을 덜 나게 하고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철저하고 꼼꼼한 세안인데 예. 세안제 타입 중에는 오히려 여드름을 유발하는 타입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두꺼운 메이크업을 하면 그 예를 들어 비비나 쿠션을 두껍게 발랐어요. 네. 근데 그거 절대로 비누나 폼이나 젤로 안 지워지거든요. 네. 그거는 꼭 반드시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크림 같은 네. 그런 미네랄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을 써야 지워집니다. 즉 기름은 기름으로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네. 기름진 화장을 하면 세안도 기름진 세안제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클렌징 오일이고요. 예, 예. 그 안에는 미네랄 오일이라는 굉장히 세정력이 강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네네. 이것이 화장은 지워주고 대신 자기들이 들어가서 면포를 형성하니까 병주고 약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미네랄 오일은 굉장히 세정력이 강해서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 피부 보호 장벽을 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네. 피부가 오히려 더 건조하고 메마르게 되죠. 그래서 오일 제품을 쓰지 말고 클렌징 젤, 폼, 워터 이런 타입을 워터. 쓰면 되고 그러니까 화장을 잘못하면 세안을 잘못하게 되니까 네. 화장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야, 참 여드름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아요. 네, 세안도 중요하고요. 또 학창 시절 보면 꼭 여드름 열심히 짜는 친구들이 다 커서 그 움푹 패인 여드름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드름 환자 중에 좀 흉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까요? 한참 여드름이 심할 때 그냥 방치를 하거나 치료를 잘 안 해서 이제 결국은 흉터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흉터가 되게 이제 턱이라든지 가슴 등 부위에는 이게 블룩블룩 튀어나오는 흉터가 잘 생기고 네. 볼이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움푹 파인 함몰 흉터들이 잘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흉터 이외에도 붉은 자국이나 이제 갈색의 색소 침착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이러한 흉터들이 결국은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되고 심하면 대인기피증도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삶의 질을 좀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드름 흉터가 생기기 전에 조기에 미리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예방보다 훌륭한 치료법은 없다고 그랬는데 네.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는 어떤 방법을 좀 쓰시는지요? 보통 이제 개인마다 다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피부 상태에 따라 여드름 상태에 따라서 이제 피부과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데 대개는 약물 치료,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물리치료적인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에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먹는 약, 그다음에 여드름균을 억제해주는 먹는 약, 그다음에 바르는 약은 주로 이제 심하지 않거나 여드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바르는 약을 또 바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심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해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치료들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여드름을 짜는 압출 치료를 한다든지 각질층을 좀 정상화시키는 스케일링 치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흉터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하는 치료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피부 관련돼서 특히 여드름 궁금하신 점들 많이 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건강톡톡 오늘은 여름철 더 심해지기 쉬운 여드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위장관 질환과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게시판에 또 사연 올려주시죠. 네, 지금까지 김경훈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6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오늘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꿉꿉한 데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 불쾌감이 심해질 수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7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새벽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느리게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천안 27도, 세종과 아산 28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6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파도는 전해상에서 1m 안팎으로 낮게 일겠고 서해 중부 해상에는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또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늘 말씀드리죠. 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들 여기로 보물상자로 보내주시면 네.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가 네. 일일 일강이 대세, 내가 꼭 하는 이것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9667 저의 실천은 일일 일사진 공부하기. 오. 사진 잘 찍고 싶은 욕심에 공부 좀 해보려고요.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 늘겠죠. 파이팅. 이미 실력이 좋습니다. 느신 것 같은데 나무가 좀 잘린 것 같기도 하고. 야, 사진 찍기 좋네요. 6457번님, 20년 동안 다니는 회사 퇴직하고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가 최근 코바늘 뜨기를 오. 시작했는데요. 일일 일강, 저는 일일 일 코바늘 중입니다. 야, 괜찮다. 저 방법도. 야, 퇴직하시고 무료하셨는데 좋은 취미. 와. 저 나중에 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0587번님, 매일 같은 시간에 배가 고파서 찾아오는 길냥이에게 먹을 것 챙겨주는 게 저의 일과 중에 하나. 생명을 돌보는 것이라서 어머, 중요합니다. 네, 따뜻한 분이시네요. 일밥 주기. 네. 네. 아유, 저 양이는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고. 네, 8262번님, 여름은 다가오고 긴 방학 동안 확 찐자가 되어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핫한 10계단 걷기와 아령, 자전거 타기를 합니다. 야. 자신감도 찾고 날씬한 몸매를 위해 아자아자. 저는 진짜 큰 욕심인데 저도 네. 지금 저 욕심 부려보고 싶네. 잘하셨어요. 6204번님, 나만의 텃밭, 나만의 에덴 동산, 옥상을 하루에 한 번은 꼭 올라갑니다. 야. 옥상에서 채도 심고 꽃들도 가꾸는데요. 하루라도 안 올라가면 허전한 마음 들어요. 옥상에 가면 보물 어머나. 있네요. 네. 꽃도 있고 야. 채소도 있고. 야, 좋겠다. 1541번님, 또 걷네. 아이들 등원시키고 꼭 하는 이것, 계단 운동입니다. 등산을 좋아하는데 요즘 산에 못 가서 계단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36층까지 올라가면 어머나 등산한 것 우와. 같은 느낌을 받는답니다. 실제로 등산하고 계시네요. 36층짜리 건물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 이야. 야, 대박이네요. 0089번님, 내가 꼭 하는 것 이것. 저는 하루에 꼭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사과, 토마토, 커피 한 잔.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랍니다. 네. 아유, 블랙커피야. 그리고 옆에 토마토에 사과에 좋네. 네. 2411번님, 저는 매일 엄마께 전화를 합니다. 시집 가고 나서 자주 가지 못하니 전화를 하는데요. 저는 아기랑 놀아주면서 엄마는 농사일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니 좋습니다. 좋네요. 일일 3강도 합니다. 야, 통화 엄마, 기록까지 보내주셨어요. 사랑해요, 어머나. 야, 잘하시는 거고요. 예, 오늘 저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 마지막 거 네. 엄마, 아버지, 예, 어머님, 아버님에게 전화하기는 일일 일강 하셔야 돼요. 일통. 예. 그럼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늘도 멋진 사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마을 탐구 생활, 금산군 부리면 수통 1, 2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면 다양한 농촌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폐교를 리모델링한 숙박시설에서 아늑한 휴식도 할 수 있다는데요. 아름다운 적벽강이 흘러 눈호강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을 수통 1, 2, 월요일에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집에 대학생이 있으면 등록금 이제 2번 내야 되고요. 네. 또 대학생이 유학을 갔어요. 딴 지방에 있어. 아. 그럼 이제 주거비까지 부담이 좀 많이 가죠. 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께 좋은 소식이 네, 있죠. 맞습니다. 바로 보금자리 장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충청남도 소식인데 네. 충청남도에 예, 자녀가 도민의 자녀가 네. 대전, 충남, 아우.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다른 지역의 대학에 다니면 네. 와, 혜택이 있네요. 월세 지원. 그러니까요. 200만 원씩 10명 선정이라고 하고요. 16일까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TV라서 급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